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의 특징. 왜 여기 오니까 무서워? 중학생들한테 필요한 도구야, 도구. 자, 등비수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볼까, 한번? 복습. 등비수열은 어떤 식이다? 아래, 이런 거야. 그죠? 뭐 이런 거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였냐? AN은 AM 곱하기 R에 N-M제곱, 그치? 맞죠? 그 다음에 AN의 제곱은 AN-K 곱하기 AN 플러스 K. 등차 중앙을 좀 연장시킨 거. 마찬가지, 그치? 맞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였었다? 여기서 이 지수가 1차식. 그치? 라고 지수가 1차식. 요게 이제 중요해서.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A7은 A3 곱하기 R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란 얘기야. A3가 A7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A7이 있어. 원래 A6 곱하기 A8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A5로 줄이고 이걸 A9로 이렇게 해도 괜찮고 또 한 번 더해서 4 A10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런 얘기지. 그치? 이게 이제 이런 이걸 공식으로 느낄 것이냐 아니면 뭐 당연한 거네 라고 느낄 것이냐 이 차이죠. 그쵸?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어떻게 생겨먹었다? P 곱하기 RN 제곱 빼기 P 꼴이었다. 이렇게 생겨먹어야지 정상인데 이 꼴을 만족하지 않는 거는 둘째 항보다 등비였다. 기억나지? 그지? 둘째 항, 첫 번째 항은 따로 정의되고 둘째 항보다 등비수열로 정의되는 이러한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고, 자, 지금 이제 개념은 4번 개념을 할 차례인데, 사실 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보진 않는데, 이 바이블 책에 이게 나와 있는 바람에, 여러 지금 말고 한 5년 전쯤에는 여러 학교에서 좀 기출을 했던 것 같아. 어쨌든, 자, 보면, 자, 이런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예제 7번이야. 자, S10이 11에 S20이 30일에 S30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 야, 이거 뭔가 있어 보이지? 뭔가 좀, 10, 20, 30이야. 뭔가 있어 보여. 그치? 맞죠?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것 같으면 하여튼 제일 좀 좋지 않는 풀이가 이런 거야. 우리 이 공식이 사실 뭐였죠? 이 공식이 사실 뭐 이렇게 증명됐던 공식을 A에다가 RN 제곱 빼기 1이었잖아. 이 공식을 이렇게 좀, 그죠? 형태를 좀 더 심플하게 다듬은 거지, 그치? 형태를 좀 간략하게.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이거를 저기다 대입해야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물론 되긴 돼. R 빼기 1분에다가 뭐 A에다가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이건 뭐야? R 빼기 1에다가 A에다가 R의 20제곱 빼기 1이 이거지, 그치? 나 물어본 게 뭐야? 30이니까 A에다가 R에 이걸 우리가 이제 구해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변형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요 놈이 이제 R 10제곱의 제곱이니까, 요게. 그러니까 R 빼기 1에다가 A에다가 R의 10제곱 빼기 1을 두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게 얼마다? 30이다. 그래서 요거 통째로 이제 10 넣어주고, 이 얼마 나와? 얘가 3 나오죠? 그지? 그 아래 10제곱이 2죠, 그러면.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지? 인수분해 가능해가지고, R 빼기 1분의 A에다가 R의 10제곱 빼기 1을 두고, R의 20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1이죠? 괜찮아? 인수분해? 그럼 또 여기 통째로 너는 10. 너는 이게 2니까 넣으면 너는 4.
너는 2 해서 얼마? 70인가? 맞나? 70? 그렇게 푸는 거야. 어때? 뭐 괜찮죠? 그냥 뭐 나쁘지 않아. 그냥 괜찮아. 그냥, 그치? 근데 어쨌든, 이렇게 풀기에는 좀, 이거 그냥 노가다로 한 거잖아, 노가다. 그치? 이렇게 풀기에는, 10, 20, 30이야? 아,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야. 거기에서, 뭐, 굳이 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기억하자. 이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우리의 이 사고의 확장 가능성을 넓히자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 근데 이게 거기에는 풀이가 안 나와 있네. 왜 이런 풀이가 없을까? 전혀 없네. 이거 좀 필기 좀 해놓을까? 가볍게? 이게 이런 거가 전혀 안 된다라고 느끼면 안 돼. 요 세 가지 식에서 당연히 이거 뭐 되겠는걸?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쵸? 옆에 뭐 여백이 좀 있죠? 거기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는 걸 좀 정리 좀 해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인 공식을 써도 풀리긴 풀린다라는 거. 하지만 좋은 풀이는 아니겠지, 그치? 자, 지워볼게, 이제. 이걸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있어 보여. 10판까지의 합, 20판까지의 합, 30판까지의 합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한번.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더한 게 이게 S10이죠, 그쵸? 그 다음에, 자, A11부터 선택적으로 A20까지 더할 건데, 얘는 S20에서 S10을 뺀 거거든? 맞죠? 1항부터 20판까지 합해서 1항부터 10판까지 합을 뺀 거야, 그치? 맞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볼까? 그게 쉽지 않지, 사실은.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 생각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죠? 이것도 A21부터 22 해가지고 A30까지 했을 때 S30에서 S20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보면 뭐가 좋으냐? 봐봐. 지금 얘랑 얘를 비교해볼까? 이게 어떻게 해줘요? R이 10제곱이 곱해줘야죠. R 10제곱. 그치? 얘가 되기 위해서 R의 10제곱이 곱해줘야 돼. 얘도 그러하지. 그 다음 것도 그러하겠지, 그치? 얘도 그러하겠지. 다 똑같이 R의 10제곱씩 곱하면 돼. 그럼 이 전체를 묶어서도, 이 전체를 묶었어, 이렇게, 통째로. 그래도 역시나 곱하기 R 10제곱이죠, 그쵸? 근데 그 관계는 여기서도 그러하겠지. R 10제곱, R 10제곱, R 10제곱, R 10제곱, 그치? 개별적으로. 그럼 통째로 봐도 R의 10제곱이 곱해지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뭐란 얘기야? 이 실제 값이, 여기 이게 10이라고 나와 있죠? 이 값이 10이야. 이 값은 얘가 30이고 이게 10이니까 30 빼기 10해서 20이야. 얘는 얘가 지금 뭔지 몰라. 얘는 30이야. 근데 전체를 봤을 때 곱하기 R의 10제곱. 얘도 곱하기 R의 10제곱이지, 그치? 즉 너랑 여기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랑 등비 관계라는 얘기야. 등비 곱하기 뭐 K라고 본다면 이거 곱하기 K라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10, 20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40, 그치? 40 등비니까 4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얘를 넘기면 70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뭔가 좀 기발하죠? 기발하지, 그치? 근데 뭐, 이런 형태, 얘 말고도 많아. 훨씬 더 많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게 아마 그 등차 수열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등차 수열도 볼까? 등차 수열 단원의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거든? 요거 지울게, 이제. 등차 수열의 5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지금 보면 S12, 10이고, S22, 50이고, S30의 값을 구해보세요. 비슷하죠? 다만 얘는 등차야, 등차. 얘도 있잖아. 등차 공식 있지. 지웠네. 뭐 2분의 뭐 n에다가 뭐 2a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10이고 해도 돼. 근데 이건 진짜 개빡세. 얘는 등비 수열 아까 내가 그냥 기본적인 공식으로 해도 그냥 괜찮았지. 식이 어쨌든 이제 좀 형태가 이제 그 좀 더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 얘보다. 얘는 근데 굉장히 어려워. 그 풀이가 거기 나와 있거든. 거기 보면 5번에 등차 수열의 예제 5번이야 지금. 다른 풀이에 보면은 뭐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S12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S20도 마찬가지 있어가지고 연립해갖고 AD를 구해가지고 했지. 근데 보다시피 이거 하잖아? 되게 짜증나. AD가 좀 복잡합니다. 응? 오케이? 그래서 얘도 기본적인 풀이로 해도 되지만 굉장히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하는 거야. 10판까지 합이야? 그러면 A10판까지 했을 때 이게 S10이고 A11부터 해가지고 A20까지 했을 때 S20에서 빼기 S10이고 다시 21부터 22 해가지고 30까지 하면 30에 S20이 되는 건데 얘랑 얘랑 비교하면 여기서 이제 더하기 10D지 10D 더하기 10D 얘는 곱하기야 등 B니까 곱하기 아래 10제곱이지 얘는 더하기 10D야 얘도 더하기 10D죠 그럼 역시나 이 묶음과 이 묶음 봤을 때 얘는 더하기 얘에 비해 더하기 100D지 100D 더하기 10D 더하기 10D 더하기 10D 더하기 10D니까 10D가 10개 있는 거니까 더하기 100D야 이 관계도 그러하겠죠 11항이 21항 되기 위해서는 이제 더하기 10D가 필요하지 이것도 더하기 10D 더하기 10D 다 더하기 10D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묶음과 이 묶음 봤을 때 더하기 이번에 100D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똑같은 거야 이거는 10이고 얘는 50 빼기 10이니까 40이고 그럼 이게 등차니까 왜? 더하기 100D 더하기 100D 그럼 너도 등차가 되니까 얼마인 거야? 70인 거야 70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이게 50이잖아 그치? 넘겨서 너는 120이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비슷하죠? 다 구하는 게 비슷해 그런데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등차 수열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고 처음처럼 그냥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빼기 1d 그거 쓸 것 같으면 차라리 나 같으면 SN은 그냥 기억나죠? 요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심플하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놓고 여기다가 S10 넣어서 뭐 100p 플러스 10q일 거 아니야 이게 지금 10이잖아 여기다 또 20 넣어 얼마? 400p 플러스 20q는 50이죠 얘 두 개 연립해서 PQ를 구한 다음에 그 PQ 나오면 여기다가 30 대입하면 되겠지 만약에 처음처럼 풀 것 같으면 그게 더 간단하겠지 그 풀이가 거기 다른 풀이에 있는 풀이야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놓고 가볍게 연립 때렸죠 보여? 등차 수열의 예제 5번의 다른 풀이
그게 낫죠. 근데 이런 풀이는 내가 봤을 때는 있잖아. 어느 누구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걸? 너 학교에 가면 100명 중에 1명 할까 알까 하겠다. 왜?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 할 거야.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배웠지? 이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난 이것도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다시 등비수열에 이제 7번으로 돌아오면 얘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거 멋있어. 그죠? 멋있죠? 나 같으면 아이씨 이것도 귀찮아. 어떡한다? SN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P 곱하기 아래 N 제곱 빼기 이렇게 해버리지 뭘. 그죠? 지웠네. 이렇게 해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지? 그래가지고 S10이니까 P 곱하기 아래 10제곱 빼기 1이다. 그쵸? 이게 10이고 S20 어떻게 돼? P 곱하기 아래 20제곱 빼기 1이다. 해가지고 이걸로 나눠버리면 분수비를 취해버리는 거지. 분수비. 인원분의 이놈은 인원분의 이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뭐 다 날라가고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래 10제곱 플러스 1 남고 이게 3이 되겠지. 그치? 요놈분의 요놈이라고 한다면 분모분의 분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래 10제곱이 이가 나와서 다시 얘도 똑같이 S30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또 이거 인수분 해가지고 아까처럼 해주는 거야. 그치? 근데 비슷하지 얘는. 그치? 비슷해? 아까 첫 번째 풀이랑 비슷해? 느낌이? 그치만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렇게 아마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놓고 풀었을 때 정말로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어. 알겠어? 그래서 자, 두 가지 문제가 좀 비슷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신기한데 괜찮은데 이렇게 좀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자, 대망의 원리합계. 이 원리합계 난 좀 이거 좀 제발 좀 그냥 뺐으면 좋겠는데 이걸 왜 안 빼고 있는 모르겠어. 이 원리합계가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어려워. 겁나 어려워. 응?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뭐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뭐 이거 선생님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이거야. 학교 시험 볼 때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시험 안 나온다 이럴 수도 있어. 야 이거 안 낼 거야. 그럼 개꿀이지. 통째로 그냥 안 해도 괜찮은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딱 안 낸다고 못 박진 않을 거니까 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원리합계라는 게 뭐죠? 이게 뭐야? 원리가 뭐야? 개념 원리? 개념 원리야? 아니죠. 원금과 이자 합계야. 원금과 이자 합계. 그치? 맞죠? 그게 이제 그 원리합계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 하면 괜찮은데 왜 이런 게 존재하냐? 우리 이 시중에는 이자율이 존재해. 이자율. 은행 이자율. 너희들 뭐 그런 정도는 알잖아.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공부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A1을 은행에 넣어놨어. 가만히 있습니까? 이자가 붙죠? 그 이자가 어떻게 붙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야 10%. 즉 0.1이죠 0.1. 물론 이럴 수는 없겠죠. 요즘 이자율이 뭐 2% 3%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원금 곱하기 이자율에서 그게 이자지. 그지? 원금 곱하기 이자율. 그게 이자야. 그치? 이게 이자고 이게 원금이고. 원금과 이자 합계해서 이게 원리합계야. 그치? 이게 얼마야? 110만 원이지 110만 원. 그치? 이 원금과 이자 합계가 110만 원이야. 내가 은행 가서 딱 찍어보면 110만 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1년 또 지나가. 또 지나면 내 이자를 이거를 원금으로 취급해야 돼? 이걸 원금으로 취급해야 돼? 이게 원금이죠.
이거에 대한 10% 이자를 줘야지. 왜? 내가 은행에 가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110만 원이니까. 내 돈 줘! 그러면 11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10만 원에 대한 10% 이자를 줘야지. 그죠? 100만 원! 진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줄 수 있나? 근데 그런 것도 이 교육과정에 있어. 그냥 계속, 야, 저게 원금이니까 나 저 원금에 대한 10%, 즉 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줄 거야. 다음에는 120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130만 원 주고. 이러한 방법이 있어. 이러한 방법을 단리법이라고 그래. 단리법. 단리. 아, 이런 것도 좀 그냥 안 할 것 같으면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끔 문제 나오더라고. 뭐 단리로 했을 때하고 뭐 복리로 했을 때 차이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가끔. 이런 거 쓸모없죠. 이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 단리법을 쓰는 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왜? 아,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자를 줘야지. 그게 복리야, 복리. 그럼 복리로 가면 어떻게 돼? 110만 원이 원금이 그대로 있고 플러스 110만 원에 대한 0.1을 이자로 줘야지. 역시나 이게 뭐야? 이게 원금이고 이게 이자야. 그지? 이게 복리야? 그럼 이게 얼마야? 11만 원이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 합계, 즉 원리 합계가 121만 원이 되는 거야. 또다시 복리로 가야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자가 붙게 되면 121만 원이 원금이고 그 121만 원에 대한 0.1에 대한 이자를 줘야겠지. 그치? 원금과 역시나 원금과 이자 합계라고 해서 이거 원리 합계를 또 계산을 때려버리면 얼마 나온다? 12.1만 원이죠. 12.1만 원이면은 133.1만 원 되나?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아, 즉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원리합계 전체를 원금으로 취급해서 계속 이자를 지급한 형태로 가줘야지. 그게 바로 복리야, 복리. 복리. 오케이? 근데 이런 거 시험 안 나오니까 복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내가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A1이 있었어. A 플러스 AR이죠. 원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이거를 뭐 퍼센테이지로 하려면 100분의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니까 이제 실수로 그냥 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100분의 R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R, 실수 R로 취급해서 원금 플러스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이게 이자야. 원금, 이자, 이게 바로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원리 합계가 되는 거지. 그치? 얘를 계산하게 되면 A로 묶어서 1 플러스 R이죠? 1년 후에 원리 합계야. 자, 복리법으로 1년 더 지났어. 그럼 이게 원금이죠? 이게 원금이야. 플러스 원금에 곱하기 또 이자율을 곱하는 거지. 원금 곱하기 이자율. 합해서 이자. 원금, 이자. 합해서 원리합계. 이걸 똑같이 다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에다가 1 플러스 R 묶게 되면 다시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가는 거야. N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네, 통장이 찍혀있는 원금과 이자 합계는 이렇게 여기다가 뭐 1년 지나면서 1제곱, 2년 지났을 때 2제곱, 3년 지나면 3제곱 이렇게 쭉 가는 거야. N년 지나서 N제곱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념은 쉬워. A1에 대한 N년 후의 원리합계, 이자율이 R이라고 쳤을 때 A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끝나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그냥 여기서 멈춰. 여기서 멈춥니다. 이게 원리합계라고 멈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내 관점이야. 나의 관점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지가 중요한 건데 잘 봐. 내가 누군가한테 A1을 꾸었어. A1 빌렸어. 나중에 갚을 때 A1 갚으면 돼? 안 되죠? 이자를 줘야 되겠지? 이만큼 갚아야 돼. 그지? 즉 이게 우리가 가치 판단, 화폐를 시간적으로 좀 나누어서 가치 판단을 이렇게 좀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대비할 때 좀 이롭습니다. 오케이? 즉 가치가 변동된다는 거야. 가치가 변동. 가치가 변동. 자, 내가 이거를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들 나이 때 자장면인가 이거? 자장면이야? 표준어가? 뭐야? 몰라? 에이, 짜장이라고 그래. 왠지 자장면은 맛이 없어 보여. 그치?
짜장면이라고 맛있어 보이잖아. 그지? 짜장면이 1,000원쯤에서 1,000원 정도. 그 당시면 선생님이 어릴 때 1,200원 정도 하잖아? 그럼 되게 고급 그 중식집에 가면 뭐 1,200원, 1,500원 했던 것 같아. 지금 얼마 하죠?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한 8,000원 하나요, 지금? 이게 8배가 오른 거야, 8배. 근데 이게 뭔 얘기냐? 이때 돈 1,000원과 지금 돈 8,000원이 같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 이상하지? 수학적으로 이상하지? 하지만 저게 말이 돼. 다만 시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 5번의 개념 이름이 뭡니까? 개념의 이름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인 거지. 시간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시간적으로 달라. 시간적으로. 이때의 1,000원과 지금의 8,000원이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가치가. 가치. 오케이? 그래서 요 가치 판단에 대한 것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요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좀 정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A1이 있어. A1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요만큼의 원리합계가 생긴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요 당시에 A1이 좀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자. 괜찮니? 이해할 수 있겠니? 그죠? 내가 누군가한테 100만 원 껐어. 시간 지나서 원리합계를 때려보니까 120만 원이야. 이만큼 갚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빚을 질 당시에는 1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의 가치는 120만 원이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자고. 왜? 이걸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좋아. 물가 계속 오르잖아. 짜장면 계속 올랐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개념이야. 보상. 그죠? 내가 100만 원 껐으면 그 친구는 나로 인해서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했을 거 아니야. 그만큼을 보상해줘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이때 나로 인해 구입하지 못한 100만 원의 가치가 지금은 좀 변동됐겠지. 더 올랐겠지, 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이해해주는 게 좀 좋아. 알겠지? 어쨌든, 그냥 지금은 원리합계가 이제 어떤 메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게. A1에 대한 원리합계가 이렇게 변동된다는 거야. 미래로 보낼 때 1 플러스 R의 N제곱이 곱해진다면 어떤 A1이 있어. 이걸 과거로 땡겨올 거야, 내가. 그 돈은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A가 될 거야. 이도 역시나 원리합계로 생각할 수 있거든. 이 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의 원리합계를 때리면 A가 돼. 왜? 어차피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원금이야. 이거를 은행에 예금해서 원리합계를 때려버리면 여기다가 1 플러스 R에 이게 곱해질 테니까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왔다리 갔다리. 이 돈에 대한 원리합계가 이만큼이면 이 돈이 원리합계야? 그럼 언제 얼만큼을 예금해야지 요 당시에 A1이 됐겠는가를 물었을 때는 이만큼이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말이 어렵잖아. 가볍게 이 돈에 대한 미래가치는 이만큼이고 이 돈에 대한 현재가치는 이만큼이다라고 판단하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런 얘기야. 그치? 맞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좀 좋다. 별거 없어. 이거를 좀 시간적으로 뒤로 보낼 때는 1 플러스 R의 N제곱을 곱해버리고 시간적으로 과거로 당길 때 어떻게 돼? 1 플러스 R의 N제곱을 나누어 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알겠죠? 지금 2026년도인가? 이때 100만 원이 있어. 그죠? 10년 후에 이때로 가면 이 돈이 원리합계가 얼마겠는가?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2%라고 쓸게. 2% 1.02에 이거야. 이게 원리합계야. 근데 이거를 원리합계라고 기억해도 좋지만 실제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이만큼으로 바뀌어.
이거 계산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107만 원이라고 칠까? 대충. 그죠? 이때 100만 원이 이 시점으로 환산하면 107만 원쯤 돼. 진짜입니다. 이때 가서 내가 1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겠지. 빵 사 먹고 영화 보고 할 거 아니야. 이때 가잖아? 돈이 증가됐으니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안 그래. 똑같아. 빵 사 먹고 영화 보고 이때 할 수 있는 행위나 이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변치 않아. 똑같아. 그럼 내가 이걸 2016년도로 환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때는 원리합계가 얼마였을까? 아니지. 이때 얼마를 가지고 내가 원리합계를 때려버리면 100만 원이 나올까를 상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이거야. 1.02에 10조분의 이거지. 이거를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만큼의 원리합계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때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이때로 가면 이거 좀 싸질 겁니다. 얘가 1보다 좀 크겠지. 이게 한 94만 원쯤 될 것 같다. 대충. 응? 이때 돈으로 치면 94만 원쯤 되는 거야. 가치는 똑같아. 가치. 이때도 빵 사 먹고 영화 보고 등등의 행위가 이때 할 수 있는 거나 다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화폐의 가치가 변동된다는 게 가장 주된 핵심 테마인데 이걸 그냥 교육과정에서는 원리합계라는 내용으로 그냥 퉁 쳐버리니까 그게 좀 선생님은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알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요 중요한 개념만 남겨놓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내용이 이제 기수불과 기말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적금에 대한 기수불과 기말불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적금을 가장 많이 하죠. 그죠? 적금을 가장 많이 이제 드는데 이게 기수불이 뭐고 기말불이 뭐냐 사실 이게 좀 재미없거든. 자, 예를 들어서 1년도 1월 1일이 있어. 1년도 1월 1일, 2년도 1월 1일이 있어. 이때 A1을 내. 또 A1을 내. 해가지고 N년도 1월 1일까지 A1을 내. 이런 적금이 있고 1년도 12월 31일 날 A1을 내. 2년도 12월 31일 날 또 A1을 내. 이런 식으로 N년도 12월 31일 날 A1을 내. 이런 거를 기말불이라고 해. 근데 개념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야. 다만 얘는 말 그대로 연초냐 그걸 기수불, 연말이냐 기말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둘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연말이 만기일로 보는 거야. 연말. 즉 얘는 N년도 12월 31일이 만기일이야. 만기일이 뭔지 알죠? 내 돈 주세요. 적금 타야지 이제. 그지? 그러면 그 적금 총액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할 때 이 각자의 돈들은 다 명목상으로는 같죠. A1씩 똑같이 내는 거지만 이 돈은 이자가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죠.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보상이야. 이자. 은행에 예금을 길게 하면 어떻게 돼? 이자가 많이 붙지. 오래 예금하면. 근데 얘는 지금 은행에 1년밖에 예금하지 않은 거지. 1년밖에. 그치? 이 돈은 원리합계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지 못했다. 그 앞전에 낸 A1은 이자가 2년치가 발생됐겠지. 그렇다면 이 아주 옛날에 낸 돈이 되겠지. 그치? 그 돈은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켰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N년치 이자를 발생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그게 뭐야? 내가 은행에 청구할 수 있는 적금 총액이야. 이만큼 주세요. 이거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어떤 친구들은 이거 막 노트필기 막 한 다음에 외우려고 하더라고. 이게 내가 탈 돈이야. 적금 총액이야. 그치?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수열 자체가 어떤 수열의 합을 의미하고 그 항 자체가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
그러니까 이제 공비가 뭐 1 플러스 R이죠. 공비는 1 플러스 R. 그래서 뭐 1 플러스 R 빼기 1. 첫 번째 항이 얘죠.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N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서 정리할 수 있지만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지, 그치? 됐죠? 이게 바로 기수불이야, 기수불. 얘가 기말불이야. 연말에 내는 거. 이 시험 이거 사실 안 나와야 되는데, 아이씨. 얘는 뭐냐? 이날이 만기일이야. 왜? 나도 몰라. 그렇게 한대, 그냥. 엿장수 마음이야. 그냥 지들이 출제할 때 그렇게 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잠깐만. 얘를 N-1년도라고 하자. 요 날이 만기일이야. 그치? 그러면 이돈에 대한 원리합계는 이돈은 1년치 이자를 발생시켰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앞전에 낸 거는 2년치 이자를 발생했으니까 저것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낸 돈은 이자가 좀 많이 발생했을 텐데 얘는 1 플러스 R에 N-1년치밖에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왠 줄 알아? 둘이 비교해보세요. 만기일은 똑같아. 근데 얘는 1년도 12월 31일이야. 1년도 1월 1일이고, 야, 1년도 1월 1일과 1년도 12월 31일은 1년치가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 근데 얘가 이자가 1년치가 덜 붙은 거야. 얘는 N제곱인데, N 빼기 1제곱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돈의 행방이, 이거 되게 골 때리지 않니, 이거?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은행 가가지고, 마지막 돈 A1을 내면, 걔는 그냥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셈이 되는 거지. 왜? 내가 어떤 친구한테 오늘 돈 꾸고 오늘 갚으면 이자가 없는 거잖아. 똑같아. 그럼 이 돈은 안 내도 괜찮은 거거든? 안 내도 괜찮은데 굳이 내래. 그러면 이제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까지 포함시켜서 이만큼이 원리합계가 되거든? 그래서 얘를 또 공식으로 쓰면은 뭐 또 나오죠. 1 플러스 R에 뭐 빼기 1에다가 첫 번째 항이 좀 다르죠. 얘 첫 번째 항이 이건데 얘 첫 번째 항이 A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그치? 안 중요해. 등비수열이야.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역시나 우리가 좀 뭔가 좀 그래. 그래? 좀 짜증나. 이거 안 내면 상관없잖아. 어차피 내가 내면 바로 줄 건데 왜 냅니까? 그냥 내가 직전 연도까지 낸 거 그냥 주세요. 그래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치고 그냥 여기까지만 끊어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구조가 얘랑 비슷해져. 그지? 그래도 이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적금의 기본적 구조는 마지막 돈을 낸 다음에 그 한 번의 기수가 더 유지가 돼야 돼. 보통 적금 드는 사람들이 매달 적금을 넣는 사람들 많잖아. 매달. 매년 넣는 사람들은 없죠. 매달 적금 넣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60개월 적금 넣었어. 그럼 60개월째 적금을 딱 넣고 나서 가서 제 돈 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 한 달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그게 타당하니까. 그죠? 아니면 그날 60개월이 되는 날, 저 마지막 돈 안 낼 테니까 그냥 내가 지난달까지 낸 것까지 해서 다 주세요라고 하면 59개월짜리 기수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다? 상식적으로 마지막 돈을 낸 다음에 한 번에 그 기간이 더 유지가 돼야 되는 게 타당하다는 거야. 마지막 돈을 내는 날이 만기일인 건 좀 어색하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 수학 문제에서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색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 패턴만 기억해도 괜찮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문제에도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해야 돼. 기수불로 기말불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별거 없어. 그죠? 그곳에 그게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는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그치?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기수분의 구조고 적금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따른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보통 거의 모든 문제가 이런 식이야. 마지막 돈을 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를 타겠는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해보자. 연금 문제는 뭐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연금이라는 게 뭐야? 뭐 직장인들이 퇴직하면 연금 받죠? 그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월급처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에 퇴직했어. 1년 후, 2년 후, 3년 후, N년 후, 이거 0년 후, 현재 딱 퇴직했어. 그지? 그럼 내가 이때 저거 일시불로 주세요. 저 뭐 사업할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저는 필요 없고 매년 그냥 월급처럼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럼 내가 현재 퇴직했을 때 A1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이 A1이야. 근데 저 이거 말고 그냥 매달 일정한 금액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물론 그것도 조금 정확히 들어가면 그 화폐의 어떤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이게 조금씩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지금 수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변동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우리는 그냥 수학 시간이니까 그걸 풀기 위한 내용까지만 공부를 하면 돼. 그럼 X1이라고 치자, X1씩 매년 받아. N년치, X1씩 N년치를 받게 되면은, 내가 이 퇴직 시점에 일시불로 받은 거랑 똑같아. 매한가지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 돈들을 모두 다 퇴직 시점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죠. 환산. 이거. 이게 일로 가는 거야. 미래의 돈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게 얼마다? 얘가 1 플러스 R의 A가 되겠지. 아니다. X1, X. 그지? 괜찮니?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내가, 나 매년 A1씩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 나 퇴직해가지고 1년 후부터 A1씩 연금 받아. 저 사업할 건데요. 그냥 한 방에 주세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이게 쉽겠다. 다시. 어떤 사람이 퇴직해가지고 매년 A1씩 받아. N년치. N년 동안 A1을 받아야 돼. 근데, 저 사업할 거니까, 사업할 때 목돈 필요하니까, 그냥 한 방에 주세요. 그럼 이거 그냥 NA를 줘야 돼, NA? 아니죠. 이게 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지, 현재 가치로.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이 돈에 대한 원리합계가 A1이다라고 이해를 굳이 그렇게 애쓰지 말란 얘기야. 굳이. 마찬가지야. 요거죠. 이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만큼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돈에 대한 원리합계가 이만큼이지. 2년 지나면. 즉, 이 돈과 이 돈은 같은 돈이야.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 그치? 시간적 가치를, 개념을 넣었을 때, 이 돈과 이 돈은 같은 돈이야. 그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돈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면, 이거 그냥 지울까? 여기는 1 플러스 R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저 N년치 받을 그 연금의 일시불 한 방에 그냥 받을 돈이 되는 거지. 이 합계가. 이것도 등비수열이야. 그지?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을 통해서 이 과거를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뭐 여러 번 말한다고 해서 뭐 이해가 더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7번 내용도 했고,
8번 내용도 했습니다. 그죠? 적금도 했고, 연금도 했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아, 어렵다. 이 빌어먹을 원리없게.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지금 배웠던 개념들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8번 문제를 바로 볼 거야. 자, 지금 준이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101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거야. 월 이율이 10%고 봉의로 계산되고, 자, 마지막 납입금을 낸 때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는다고 했어. 적금이, 그치? 맞죠? 그리고 그때 준이가 몇 개월 후에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를 구하세요. 자동차 금액은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10만원 냈어. 또 10만원 또 냈어. 또 냈어. 이게 뭐 1년도로 이렇게 1년도, 2년도, 3년도에서 N년도에 10만원 냈어. 총 N번에 10만원 낸 거지. 그지? 이렇게 이제 은행에 적금을 들은 거야, 이제.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 납입금을 낸 다음에 1개월 후에 지급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N 플러스 1년 후가 만기, N 플러스 1달이지, 달. 이걸 내가 아까 년이라고 했나? 아니야. 달이야, 달.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N번째 달. 그죠? 얘는 N 플러스 1번째 달의 만기일이야. 그치? 그럼 이 돈을 원리합계를 때려버리면, 즉, 이 돈에 대한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합계가 1점, 자, 월이율이 1%야. 01이죠. 이거지, 그치? 그 앞전에 낸 A1은 이자가 얘에 비해서 한 번 더 발생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내가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은행에서 이제, 이 돈만큼 주세요지. 저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저 빨리 차 사러 가야 됩니다. 이만큼 주세요. 맞죠? 괜찮죠? 이때는 10만원은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켰겠지. 같은 10만원이지만 다른 돈이야. 그죠? 저 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자가 발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내가 구해볼 거야. 이제 적금 총액이 되겠지. 공비가 1.01이야. 1.01 빼기 1이고, 첫 번째는 10에다가, 아이고야. 1.01에다가 1.01에 n제곱 빼기 1 되겠죠? 그지? 이게 얼마면 돼? 이게 1010만원 되면 되는 거지. 1010만원. 왜? 자동차 가격이 변동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0.01이고 위아래 그냥 100 곱해버려. 그럼 1.01이 100일 되고 얘 날아가잖아. 그러면 10 곱하기 100일에다가 1.01에 여기 1010이 되겠지? 그래, 날아가네? 그죠? 이거 1이기 때문에 1.01에 n제곱이 2가 되겠지, 그치? 그죠? 로그 취해, 로그. 로그 취하면 n 빠지고, 로그 1.01이고, 이게 로그 2죠. 문제에서 로그 2는 0.3010. 얘 뭐야? 0043이죠. 그치? n 어떻게 돼? 잠깐만. 이거를 정확히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보다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같거나 커야지 살 수 있는 거지. 얘도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오케이? 그렇다면 n은 요 놈보다 요 놈인데, 만을 곱하면 43분의 3010이네? 아이, 빌어먹을. 계산해야 돼, 친구들. 응? 나는 계산기를 쓸 테지만, 딱 떨어져. 여이씨. 이게 70이야, 70. 즉, 70개월 후에 산다는 얘기죠. 약 6년.
이 지나야 돼. 응? 됐어? 자, 이거 정리 좀 할까? 넌 정리가 되어져 있네. 왜 그렇지, 이거? 예전에 배웠었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자동차를 사는 거는 많이 이뤄야 되니까 71개월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71개월이다, 71개월. 71개월. 그치? N이 70이니까 70번 납부를 하고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실수했네. 잠깐만. 첫 번째, 답이 70이네. 왜냐하면, 잠깐만. 이게, 예를 들어,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순번의 차이인데, 1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이잖아. 그 N 플러스 1월달이면, 이게 몇 년 지난 거야? 몇 개월 지난 거야? 70개월이지, 70개월, 그렇지? 아니면 얘를 뭐 0다루라고 해. 0다루, 한 다루, 두 다루,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그 얘가 지금 70일이니까 얘는 사실 70개월 후가 되겠지. 얘가 맞지? 70개월이,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헷갈릴 수 있겠지만 다시 먼저 한번 할게. 이 첫 번째 돈을 낸 거야. 첫 번째 돈, 두 번째 돈, 세 번째 돈 낸 거지. 이게 n 번째 돈을 낸 거지, 그치? 맞죠? 근데 70번 내야 된대. 즉 70번 냈어. 근데 이때가 시작이야, 시작일. 그 얘는 한 다루지, 한 다루. 얘가 두 다루지, 그치? 한 다루, 두 다루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70이면 얘가 70이고 이거 71인데 얘는 정확히 70달 후가 되겠지. 70개월 후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지울게.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이제 예전에 수능 문제였었는데, 문제가 아주 괜찮은 문제야. 자, 정부가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이게 9번이죠. 2001년도 1월 1일에 A1을 적립했어. 근데 매년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서 6%씩 증액한다고 했지. 이때는 A1 적립하고 그때는 이제 1.06 A1을 적립하고 3년도 1월 1일에는 1.06의 A의 이거 아닌데 제곱 A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매번 조금씩 더 증액시켜서 적립해 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2010년도 쭉 가서 2010년도 1월 1일에도 적립했겠지. 얼마를 적립했을까? 06이 9제곱 A1을 적립했겠지. 만기일이 언제야? 2010년도 12월 31일이 만기일이야. 그치? 문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 원리합계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매년 내는 돈의 증액률이 6%인데 하필이면 연이율도 6%로 하래. 연이율 나와 있죠? 그죠? 연이율도 6%로 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돈은 이자를 한 번 발생시켰을 거야. 그치? 1.06의 9제곱 A인데 가로를 이렇게 할까? 얘는 이거 원금이고 이자를 붙여야죠. 이거에 대해 원리합계가 1.06이지. 왜? 연이율도 6%니까. 그 앞전에 있는 돈은 1.06의 8제곱 A인데 곱하기 1.06의 전체 제곱이죠. 그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럼 이 앞에서 낸
얘는 원금이 그냥 좀 초라하지만 얘는 이자가 많이 붙죠. 1.06에 10제곱에 해당하는 10년치 이자가 붙겠지, 그치? 맞죠? 이게 원리 합계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거 계산하잖아? 1.06에 10제곱 A가 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그치? 다 더하면 그게 이제 그 원리 합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10 곱하기 1.06에 이거야. 그치? 이거. 근데 문제에서 이게 10조구나 10조. 첫 번째가 10조였구나 10조. 그치? 그럼 이게 10이라는 얘기죠? 10. 그치? 그럼 100 곱하기 1.06의 10제곱이고 문제에서 1.06의 10제곱이 나와 있죠. 1.8이야. 1.8. 그럼 뭐야 이거? 180조? 맞나요? 180조가 나오는 거야. 180조. 됐어? 좀 신기하죠? 여기서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이유가 뭐야? 매년 증액하는 그 비율과 연율이 같기 때문이야. 그지? 매년 증액시키는 그 비율과 연율이 같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끝. 자, 그다음 마지막 10번. 자, 이 문제가 좀 어렵다. 자, 이 원리합계는 좀 어려워서 내가 지금 예제를 다 풀어줄게. 꼼꼼하게.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영다루. 현재지, 현재 2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고 반값만 지불하였대. 반값을 지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반을 빚진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즉, 120만원에 빚을 진 거야, 지금. 그죠? 이게 중요하죠? 컴퓨터를 구입하고 120만원에 빚을 진 거야. 근데 이거를, 한 달 후부터 6회로 나누어 갚기로 하였다. 그럼 자, 한 달 후 A1, 두 달 후 A1, 이렇게, 나눠서 갚는 거야. 6회로 나누어 갚는 거야. 그지? 그때 매월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 뭐 그런 거죠. 월이율이 2%야. 그럼 이거를 보통 통상적인 문제에서는 이 마지막 돈을 내는 그 시점은 이건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 마지막 돈 여기 A1 있습니다 라고 하고 A1을 내는 순간 내 빚은 청산돼야 되지. 내 빚 없어져야 돼. 저 갈게요 하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돈을 내야 돼. 이건 그치?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낼 건 내야 돼. 그치? 이 돈에 대한 원리합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2 그치? 얘 뭐야? 1.02의 제곱이죠. 얘 뭐야? A에다가 1.02의 5제곱이 되겠지. 그치? 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치의 이자가 붙어야지. 그치? 그럼 내가 마치 이런 거야. 은행에 넣는 거야. 은행에 A1씩 쭉 넣어놔서 그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넣어놨어. 그럼 내가 요만큼 5번은 은행에 예금에 나와서 이만큼의 원리합계가 발생됐고 거기다가 A1을 추가해서 그 모든 돈의 합계가 120만 원이 되면 되나?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쳐. 은행에 이렇게 예금을 하고 이건 그냥 들고 가는 거야. 이제 A1을. 은행 가서 이 돈에 대한 원리합계, 이 돈에 대한 원리합계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 A1을 추가해서 그 돈의 합계가 120만 원이면 이 컴퓨터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기가 120만 원 있습니다. 지난번에 빚졌던 120만 원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되나?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놓고 푸는 친구들이 많아.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야. 가치 판단을 못하는 거야. 가치 판단을. 이러면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이때 120만 원을 빚지고 이때 가가지고 120만 원 주고 가는 거야. 안 되지?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죠. 즉, 이 120만 원에 해당하는 빚, 이 돈을
이때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요. 환산. 이 컴퓨터 파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120만 원을 못 쓴 거 아니야. 그럼 그 보상을 해줘야지. 그 못 쓴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물가 때문에 좀 더 줘야 한다는 얘기죠. 어느 만큼? 저기. 월이율만큼. 즉 1.02에 6제곱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보상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이 돈이 6개월 후에 이만큼으로 바뀌니까 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저 돈에 대한 원리합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다. 나는 그래. 그래도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뭐 이걸 뭐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갚아나가다가 쳤을 때 6번에 걸쳐서 갚아나간 돈이 이만큼이고 그게 이만큼 돼야지 내가 정당한 빚을 갚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 한번 여기다 할까? 1.02 빼기 1.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A고, 그 다음에 1.02에 6제곱 빼기 1이죠? 이게 얼마? 120에다 1.02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 만족하는 A를 구해주면 돼.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뭐냐? 나와 있는 그 정보가 1.02에 마이너스 6제곱이 0.89래. 마이너스 6제곱이야. 역수. 그러면, 이게 0.0이죠? 넘겨. 그 다음에, 자, 이게 1.02의 6제곱 얼마죠? 89분의 100이 되는 거지, 그럼. 그치? A가 있었고, 89분의 100 빼기니까 89분의 11 되고, 120 곱하기 0.02? 100분의 2? 맞아? 0.0이 넘어와서 100분의 2가 됐고, 얘가 역시나 89분의 100이죠. 이런 식으로. 그치? 괜찮아? 그러면 약분되고 됐지? 얼마? 11분의 240이야. 그치? 요렇게, 요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갚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도 한번 해보자, 한번. 나는 요 풀이가 좀 더, 좋은 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A1이 있어. 나는 이때 120만 원의 빚을 진 거야. 그러면 이 돈을 요때 돈을 가지고 원리합계를 떼었을 때 A1이 되는 돈을 찾아볼까?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돈을 요때의 시점으로 환산해 보자고. 환산. 그지? 그게 뭐야? 1.02분의 A지. 가겠죠? 과거로 땡길 때는 나눠줘야 되겠지? 마찬가지야. 얘도 1.02에 제곱분의 A가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 돈도 역시나 어떻게 되면 돼? 1.02에 6제곱분의 A가 되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이 돈들을, 즉, 내가 미래에 갚아나갈 돈들을 다 빚을 질 당시에 그 시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만큼이라면, 합계가. 이 돈은 120만 원이면 돼, 안 돼? 되죠, 이거는. 왜? 모두 다 요 빚을 질 당시의 시점으로 환산했으니까. 그때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100만 원이 있으면 이게 언제 100만 원이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1980년도에 100만 원이잖아? 엄청 큰 돈이야. 이때는 아마 내가 볼 때 집 한 채 샀을걸? 근데 이거를 2026년도로 환산해봐. 뭐 별로 큰 돈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다 갖고 있잖아. 뭐 세뱃돈만 모아도 충분히 이 정도 되지. 그치? 그동안. 응? 짬밥이 있는데, 짬밥이. 고2면은 뭐, 지금 세뱃돈 짬밥이 한 10년 넘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야. 시간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지, 시간적으로. 그치? 그래서 요 돈들도 역시나 빚을 질 당시의 시점으로 환산하고 빚도 역시나 그때의 빚으로 생각했을 때 같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공비가 1.02분의 1 되겠다. 그치?
그러면 1 마이너스 1.02분의 1. 첫 번째 항 1.02분의 a이고 1 마이너스 1.02분의 1의 6제곱. 그게 120이면 되는 거죠. 얘는 1.02분의 1.02 빼기 1이니까 0.02죠. 그럼 다이렉트로 이 약분 때리고 이거 넘어가고 요 자체가 1.02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이게 0.89야. 100분의 89. 1 빼기 100분의 89면 어떻게 돼? 100분의 11이죠. 넘어가서 0.02 곱하기 120이죠. 양쪽에 100을 곱해. 날라가고 얘가 2가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 A는 11분의 240이죠. 똑같아. 그치? 어떻게 구하든 관계없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자, 물론 그냥 그래 A1에 대한 원리합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아. 거의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어려운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원리합계로만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식을 세우다가 실수할 것 같아. 그래서 가치 판단의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이거야. 판단의 시점. 100만 원. 야, 너 그거 언제 100만 원이야? 언제적 100만 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굳이 뭐 이렇게 뭐 현재 가치도 환산 다 비슷한 개념이긴 해. 그런 것까지 내가 실수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야. 언제 시점으로 판단할 거냐? 이거는 요 시점, 6개월 후 내 빚이 완전히 청산되는 그날의 시점으로 더 환산을 한 거고, 이거는 빚을 질 당시의 시점으로 환산한 거죠. 요 날로 따졌을 때 얼마냐? 요 날로 따졌을 때 얼마냐? 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치? 그것만 잘하면 돼. 알겠어? 그것만 잘하면, 시간적으로 가치가 다르다. 이게 결론이야. 시간적으로 가치가 다르다. 와, 빡시다. 자, 이렇게 해서 원리합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진짜 원리합계 하기 싫어, 선생님도. 이게 되게 어렵거든. 사실은 이 정도로 안 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했다고 치고, 자,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내용이야. 자, 이거를, 봐봐. AN이 등비면, AN이 등비야, AN이. 그럼 로그 AN은 등차가 되는데, 이거를 내가 아이들한테 혹은 문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등비면은 등비 중앙이 성립하겠네? 맞죠? 그러면 이거를 로그를 취하면 뭐 로그 AN에서 2가 빠지고 로그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겠는걸? 이 나누면 로그를 취한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보통 이해한단 말이야. 물론 맞지만 할 일이 필요 없어. 아까 기억납니까? 봐봐. 이 등비 수열은 지수가 1차식이었죠. 지수가 1차식. 그지? 뭐 R이 있으면 여기 1차식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뭐 3회, 2n 플러스 이런 거야. 그지? 이런 게 등비 수열이야. 여기다가 로그 3 취하면 어떻게 돼? 그냥 로그 3을 취해버려. 그럼 그냥 1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그냥 1차식. 그지? 등비 수열은 지수가 1차식인데 로그 취하면 그냥 1차식. 그냥 1차식이 등차였지. 끝. 됐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1번 내용 보게 되면, 자, 이거는 등비 수열의 곱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등비 수열은 곱하기로 나오는 경우가 꽤 여러 문제들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11번 개념은 내가 새로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ZN.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냥. 즉, 뭐다? 등비 수열을 곱한 거야.
근데 어쨌든 등비수열이 원래 곱하기로 이루어진 녀석이라서 얘도 내가 볼 때는 꽤 괜찮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 Z8이 있어. 7부터 할까? 7부터? 7? 이게 A1 곱하기 A2 곱하기 이거죠. 그지? 그런데 자, 얘가 지금 딱 정가운데항이거든. 보다시피 홀수기 때문에 정가운데항이 존재하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잖아. 어차피 곱하기는 내 맘대로니까 이거들이 곱하면 A4의 제곱 나와. 왜? 등비중항. 이거들이 곱해도 A4의 제곱 나와. 이거들이 곱해도 A4의 제곱 나오지. 그럼 얘가 뭘 것 같아? A4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두 개, 한 개이니까 몇 개? 7개가 존재합니다. 쉽죠? 즉, 등비수열을 쭉 7개를 곱하면 그냥 가운데 있는 항 7개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이게 Z8이라고 쳐, 8. A1, 2, 3, 4, 5, 6, 7, A까지 있어.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다 같죠? 그럼 얘를 이제 1, 2, 3, 4, 5. 4랑 5. A4 곱하기 A5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지수를.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시면 돼. 알겠니? 알겠어? 자, 그럼 거기 11번과 12번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그거 한번 풀어보자고. 자, 실제로 이 문제가 내가 지금 여기다 지금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게 기출문제라고 하잖아?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에 속한다. 봅시다. 여기 나왔어. A1, A2 해가지고 AN까지 곱했네. 2에 N제곱 플러스 이거야. 등비수열의 곱이야. 등비수열의 곱. 그치? 맞죠? 그럼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한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만 해줄게. 각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2가 미치니까 이거 좀 그렇잖아. 꼴보기 싫어. 그 양쪽을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다 그냥 로그 2를 잡아. 그럼 개꿀이지. 그럼 개꿀인데 뭔 개꿀이냐? 로그 2에 이런 식이야. 로그의 성질. 이게 n제곱 플러스 2n인데 방금 공부했다. 등비수열의 로그 잡은 수열은 어떤 수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즉 이러한 수열이 뭐다? 등차야. 등차.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돼. 기억난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이렇게 되면 일반항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돼? 일반항 2n 집이 나겠지. 기억나지? 공차의 반. 공차의 반?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그치? 2차 함계에서 공차의 반이야. 여기 1 보는 순간 공차가 2야. 이게 2는 또 일반항에서는 n의 개수였었지, n의 개수, 그치? 첫 번째 항 3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항 3 나오려면 1 필요하지, 그치? 이게 일반항이야. 근데 여기서 일반항은 로그 2의 AN으로 봐줘야지. AN이 아니야, 그치? 왜? 로그 2의 AN이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따라서 AN은 2의 봐봐. 이게 등비수열인데 지수가 1차식이잖아. 지수가 1차식. 이 공차 얼마? 4야, 4. 공차래, 씨. 공비가 얼마? 4. 2 아닙니다. 그쵸? 굳이 이거를 어떤 애들은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2에 이렇게 돼가지고 2 곱하기 4의 n제곱인데 또 4 빼내가지고 8 주고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속이 편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이런 짓거리 하지 말자는 얘기야. 첫 번째 항 8이고 공비가 4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지? 이렇게 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자, 처음부터. 됐니? 그럼 이제 문제가 뭐지? 첫째 항은 공비합. 에이, 됐지? 첫째 항은 그냥 1 대입하면 돼. A1이 첫째 항일 거 아니야. 2의 3제곱이네. 8이야. 공비는 그냥 4지 뭘. 끝.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있는 12번 문제인데, 역시나, 자, 여기서는 PN으로 지금 정의되어져 있네요. A2, A4, A6 해가지고, 여긴 또 1, 2, 3, 4로 곱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2, 4, 6, 8로 곱해졌네? 야, 이 빌어먹을 돌아버리겠다. AP는 P6, P8이야. AQ는 P49, P50이야. 야, 그러면 얘부터 하자, 얘부터. 이거 쉽다. 이게 뭐야, 이거? A2, A4 곱해서 어디까지야? 49면 A 98까지지. 50 어떻게 돼? A2, A4 해가지고 A 100까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날라가지다. 그지? 남는 거 뭐 있어? A 100 남지. 여기 A 99 없습니다. 이 앞전에 A 98이 있었고 얘랑 약분된 거야 지금. 그치? A 100이야 A 100. A 100. 어허. 내가 너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A 100이야? 그럼 어떻게 돼? Q가 100이라는 얘기죠. Q가 100이야. 그치? 맞죠? 얘만 구하면 돼. 이거 지울게 그냥. 별거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참나. 해보자. P6, A2, A4, A12까지야. 그 다음에 A2, A4, A16까지죠. 맞아?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거. 항은 몇 개 있죠? 6개. 2, 4, 6, 8, 10, 16개, 그치?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이야. 그럼 얘가 A2, A4, A6, A8, A6와 A8이 3개 있다. 이거 괜찮니, 이거? 아까 그거? 이거 뭐야? 8개 있어. 2, 4, 6, 8, 10, 12, 14, 16. 8개 맞지? 그럼 딱 2, 4, 6, 8, 4개씩 나눠. 앞뒤로. 그럼 4개 앞뒤 나눴을 때 2, 4, 6, 8, 그 다음에 10, 12, 14 이렇게 했을 때 뭐야 이거? A 8 곱하기 A 10의 4제곱이죠. 괜찮나요? 신아 괜찮아? 4개, 4개. 진영이 괜찮니?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이거 이 상태에서 또 뭐지 그러면 안 돼. 이거 뭔 줄 아니? 좀 재밌다. 이게 A7의 제곱이야. 언급은 안 됐지만 있는 거잖아. A7이 왜 없어? 있지. 6항과 8항의 딱 정중앙에 등비 중앙, 그치? 마찬가지 어떻게 돼? A9의 제곱이야. A9의 제곱, 그치? 맞죠? 근데 문제에다 뭐라고 했어? 첫 번째 항이 1이야. 즉 공비로만 구성된 수라는 얘기냐. 공비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R의 제곱이지. R의 제곱에 3제곱이니까 R의 6제곱. 이거 뭐야? 잠깐만, 이상하다. 틀렸는데. 잠깐만, 다시 한 번. 이게 뭐야? A7의 6제곱. 이거 뭐야? A9의 8제곱이죠. 얘가 뭐죠? R의 6제곱. 이게 뭐야? R의 8제곱.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R의 몇 제곱이야? 36제곱. 이게 뭐 R의 64제곱.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치? 아래 100제곱이네, 아래 100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만 아래 100제곱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얼마나 얘기야? 100일. P는 100일이야, 100일. 그치? 100일, 100일. 맞나? 맞죠? 100일. 그렇지, 100일이지. P 100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비수열 끝. 역시나, 시그마는 건들지도 못했네. 요 뒤에 좀 남은 거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내가 붙여서 할 거야. 이 정도만 해도 뭐 등비수열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 정리해볼까? 등비수열의 곱은, 자, 잘 들어. 결론. 등비수열의 곱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첫 번째 뭐다? 로고 잡아서 등차 수열로 해석한다. 두 번째 뭐다? 등비중앙을 연속적으로 적용한다. 등비중앙. 그렇게 해석하면 딱 좋아. 웬만한 문제는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까지 끝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숙제 어디까지였습니까? 각자 참고서를 푸시고 몇 번까지였니? 20번. 활용 20번까지? 질문 있나요? 없지? 있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삼가함수의 활용 50번까지 해보자. 삼가함수 아니다. 그냥 다 해보자. 비스텝 다. 얼마 안 된다. 삼가함수의 활용 비스텝 전체 다 해봅시다. 삼가함수의 활용 비스텝 전체를 다 해오시고,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참고서도 역시나 다 해. 삼가함수 활용까지 다 해오는 거.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은 진도 끝. 다음 시간에 일단 당분간은 진도 빼는데 좀 할애할 거야. 진도를 빨리 빼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질문 꼭 합시다. 저기 지민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